자, 제일 먼저, 어떻게 뭐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그냥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구성요소 선택,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모든 기능은 여기 안에 다 있을 거라고요. 그걸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냥.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차트 종류 바꾸는 게 나왔는데, 자, 일단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차트 영역. 그다음에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자, 그러면 방금 같은 색깔의 막대를 계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열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꼴을 누적형이라고 그러고요. 자, 밑에 있는 요것들은 그 행과 그 밑에 있는 가로 항목축하고 범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기본값이라는 게 뭐가 기본값이냐면 굵은 목록에서 뭐 어쨌든 선택 사항이 틀리죠. 회색깔로 나와 있는 게 이게 기본 사항이고,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3차원 막대형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3차원. 자, 일단 확인. 아니요. 자, 그다음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차트 영역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 요거는 차트 종류 변경. 그 전체에 대한 종류 변경. 그러면 선, 뭐 막대는 비교, 선은 추세, 추이를 알아보고자 할 때. 여기 막대형에도 보면 선만 있는 게 있고 선과 점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 이 점을 표식이라고 하는데 표시. 표시. 점을 표시. 그다음에 원형 차트도 시험에 간혹 나오고요.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원형 차트는 방금 계열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생산가 계열, 판매가 계열이. 근데 그 중에 한쪽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생산가 계열 한 개만 화면에 나오는 게 원형 차트의 특징이고, 이건 차지하는 비율, 우리 선거개표 방송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율에 관심을 가집니다. 득표 수보다는 득표율에 관심을 가진다고. 왜? 50%만 넘으면 선거라는 건 50%만, 우리나라 선거의 제도는 투표자 수의 50%만 넘기면 우리는 당선이니까 초과되면. 그러니까 50%의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차원일 거고, 그 다음에 요 방금 원형이 한 개 계열밖에 표시를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차트가 도너츠형이라는 차트입니다. 도너츠형 차트.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제 모양새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 자, 그다음 방금 꺾은 선형 차트에 이게다가 면을 칠하면 이게 영역형입니다. 영역형. 이게 영역형. 이것도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맨 밑에 뭐 방사형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방사형. 그럼 아마 그 중에도 표식 있는 뭐 있는 방사형 뭐 이렇게. 뭐 화장품 선전 같은 거 하실 때 CF에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 무슨 테스트하고 나면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걸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여기에 뭐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이제 설정하는 거니까 차트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는 거고요.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종류가 시험에 나왔었다. 자, 확인. 그래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쭉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는 왜 만들죠? 시각적 효과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트 종류를 우리 기본인 형태로 바꿉시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다시 바꿀게요. 확인. 이렇게. 그러면 어떤 녀석이 또 나타났네요. 자, 선이 보이네요, 선. 자, 이번에 가로 방향으로, 죄송해요. 세로 방향으로 가로축에 대해서. 그래서 가로축, 주눈금선. 것들이 보이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막 그 차트는 왜 만드냐고요? 시각적 효과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가장 높은 막대고 이게 가장 짧은 가장 긴 막대고 이게 가장 짧은 막대이구나. 초딩에 와서 보더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 때문에.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차트 만들 때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 보이세요? 행렬 전환.
그다음에 아까 가로축, 항목축과 범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행렬 전환. 이건 차트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뭐 클릭이라는 의미밖에 없지만 크게. 자,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데이터 수정. 데이터. 자, 그러면 이게 막대의 길이란 게 이제 계열을 막대 같은 색깔의 막대를 계열이란 건 숫자 데이터에서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계열입니다. 그래서 계열 작업은 여기서 합니다. 무슨 작업은? 특정 계열을 추가하겠다. 추가. 계열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계열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열 값은 항상 차트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선택하실 때, 즉 차트를 만들 때는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조가. 그게 뭐냐면 생산가 계열의 데이터는 아마 요만큼이었을 겁니다. 판매가 계열의 데이터도 요만큼이었어요. 그럼 수익 계열의 자, 이익은 요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그럼 데이터를 선택할 때 얼마만큼 선택해야 되냐고요? 요만큼. 같은 구조로.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 녀석의 이제 계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선택, 위로 이동. 다 누르세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것들만 실기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곧 필기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그다음 편집, 선택되어 있는 계열에 대한 편집.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계열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계열의 이름을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셀 주소를 클릭. 그리고 하기. 생각해보면, 자, 그럴 때, 오른쪽에 가로 항목 축 대입을 해서 요게 지금 화면상에는 정확하게 항목 이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죠. 그럼 요 범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물론 구조가 같아야 되겠죠. 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항목 이름도 5개가 데이터 5개가 있으면 항목 이름도 5개가 있어야 되겠죠. 확인. 하면 이렇게 정상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위에 보니까 행렬 전환도 보이네요. 행렬 전환. 그리고 1급 시험에는 굳이 여기를 건들 필요는 거의 없는데 차트를 만들 때 지금처럼 부분 손질해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이제 여기가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여기를 건드려야 됩니다. 지우고 처음 다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뭐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렇게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요렇게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의 어떤 실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이거든요. 여기에 그중에 이제 파란색 데이터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그리고 꼭 지점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있는 꼭 지점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이제 양방향 화살표는 크기 조절이죠. 자, 요 기능은 가장자리에 있을 때만. 자, 수익 계열 추가, 수익 계열 제거, 양방향 화살표 크기 조절 포인트일 때. 그다음에 판매량 추가사 그냥 가장자리에 있을 때. 물론 계열만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제거되는 게 아니라 항목도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위로 올려볼까요? 밑으로 내려볼까요? 항목 제거 삽입. 그럼 위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거, 항목 추가.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이 좀 쉬운 방법이겠죠.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 혹시 제가 많은 내용을 지금 다뤄드릴 건데 혹시나 도중에 뭐 놓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질문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질문들도 잘 안 하시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구성 요소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서식 작업장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지우는 것도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나 뭐 삭제에 해당되는 키가 뭐라고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것도 나중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차트 요소가 과연 요것밖에 없냐는 거죠. 차트 구성 요소가. 아니요, 더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차트 구성 요소가 추가된다는 건 모양새가 흐트러지게, 모양새가 바뀐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시면 여기 차트 요소 추가입니다. 뭐 축제목, 차트 축제목, 그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 점점점점점점, 뭐 추세선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가면 추가가 있으면 지우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저 초록 색깔이 설정, 다시 누르면 설정 해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표시하는, 이제 차트 구성에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어디서? 알아서. 여기서 하시던, 리본 메뉴 상에서 하시던,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영역에 올려놓고 이름을 확인하시고 클릭을 하시던. 자, 도형 효과 그림자 서식 탭에 도형 효과 무슨 요소인 거 확인하세요. 차트 영역.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볼 겁니다. 그림자. 이렇게.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홈.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글꼴 크기. 서식 꾸미는 건 다 여기서 할 건데. 그다음 도형 스타일. 여기에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여기. 아까 차트, 매크로 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일부러 설명 좀 한번 하고 왔거든요, 이거.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고요.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모서리가 지금 직각이잖아요. 근데 이 직각을 조금 둥그스름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내용이 화면상에 실제 안 보입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냐면 해당 구성 요소에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차트 옵션. 자, 이거 잘 보세요. 엑셀은 색깔이, 기본 색깔이 뭐라고요? 프로그램상의 시그너치, 예? 시그너치 색깔이 초록 색깔이 초록, 녹색. 그래서 차트 옵션 클릭, 채우기 및 선 클릭, 테두리 클릭 하시면 펼치기, 다시 누르시면 접기, 펼치기, 접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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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접기, 펼쳐 놓으시고, 자, 방금 맨 아래쪽에 있는 이게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 체크, 그다음에 이렇게 라운딩이었습니다. 여기 뭐, 이게 기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기본만 하고 갈게요. 둥근 모서리 하면 여기 라운딩이 됩니다. 옵션.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해야 됩니다. 작업창은 열어두시든 닫으시든 상관없고요. 열어두셔도 되고. 자, 그 다음. 어, 자, 여기, 음, 특정 계열 선택하시고, 이 계열에 대해서만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무슨 차트 종류가 있었지만 막대행이 있었잖아요. 그럼 막대행에서 내가 차트 종류를 또 하나 더 변경하겠다는 건 또 다른 또 다른 차트 종류가 하나 더 들어가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디 갑니까? 콤보라고 갑니다. 콤보. 영역이 갑니다. 콤보가 뭔지는 아시죠? 에? 피자에 콤보 없어요? 피자에 콤보란 메뉴 있잖아요. 그 무슨 메뉴인지 아시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콤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게임 하시는 분들도 콤보라는 용어를 보셨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면 콤보라는 문구가 이렇게 뜨는 경우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가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을 따르고 판매가 계열은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다루겠다. 자, 잠깐만요. 그다음 이 두 개의 계열은 현재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또 보조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축이라는 게 여기가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에 지금 축을 나타내주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를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 생산가 계열은 막대 생산가 계열은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 기본 세로 갑축을 따르고 판매가는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계열의 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하나는 판매가고 하나는 수익이다. 값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판매량 수익하면 성격이 완전히 계열 성격이 완전히 틀리죠. 개수고 금액이잖아요. 그럴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차트 종류가 2개 이상이 있다 그래서 혼합형 차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축이 양쪽에 있다 그래서 이중축 차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중축.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자, 세로 갑축 특별한 보조 세로 갑축 2가지 보이시죠? 그래서 보조 세로 갑축이 있으면 여기 세로 갑축이라서 앞에 기본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데 보통 보조 세로 갑축이 나오면 이제 기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본 세로 갑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 보조축,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엔 보조 세로, 꺾은 선형 계열 선택하시죠. 자, 계열 선택은 막대형 계열은 막대들의 모음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막대들이 이렇게 쭉, 이걸 막대형 계열. 막대들의 모음. 선이 있는 꺾은 선형은 선의 위에 올려놓거나 표식에다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맞추어서 클릭하시면 이게 꺾은 선들의 모음, 꺾은 선 계열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자, 이런 꺾은 선 계열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그럼 여기 보시면 축을 바꾸는 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도 따로 있습니다.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 여기. 이 계열은 나는 보조축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축 값, 기본 세로 값을 따로 같이 쓰겠다. 아니면 보조축 값을 따로 쓰겠다. 따로 요거만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 했나요? 자, 꺾은 선형 계열 선택되어 있나요? 자,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 물론 열려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어디 가시냐면 채우기 및 선에 갈게요. 채우기 및 선. 채우기 및 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선 안에는 종류가 2개, 근본적인 선이 하나 있고요. 표식이 2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이 나와야 되고 표식이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하시면 초록 색깔. 이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선택하세요. 해제하셨다가 다시 클릭하시고 그다음 채우기 및 선. 일단 선. 그러면 쭉 내려오시면 아까 테두리 이야기하는 게 있고 여기는 맨 밑, 자, 일단 그 너비라는 게 밑에 너비라고 하는 값 보이세요? 너비 값. 요게 이제 두께입니다. 선 두께. 선 두께. 조절도 안, 값 조절도 안 조절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두껍군요.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시고 값을 입력을 한다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죠. 직접 입력 안 되나? 그리고 PT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 맨 아래쪽에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지금 직선 상태인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곡선 형태 바뀝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선이 아니고요. 이제 표식입니다. 표식. 채우기 및 선 밑에 있는 표식.
표식이 아까 요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요거.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동그라미, 아마 여러분들도 동그라미지 않을까. 그래서 저 동그라미를 좀 바꾸고 싶거든요. 형태를. 표식 옵션. 그 기본 제공에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라 사각 형태를 쓰겠다고요.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아,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로 바꾸시든지 알아서 적당히.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닫겠습니다. 아, 실기시험에 다 최소 한 번 이상 나왔던 것도 체크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차트에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숫자 값 있죠? 요걸 차트상에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요. 자, 디자인 탭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차트 요소입니다. 지금은 제가 차트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나타날 거고요. 필요 없다? 그러면 뭐 여기서 없음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계열 선택. 계열 선택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여기서 하시든지 뭐 여기서 하시든지 계열 선택. 그리고 특정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 데이터 레이블도 구성 요소입니다. 이렇게 생산과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든지 숫자 값 위에 마우스 번 돌려서 선택을 하시든지. 자, 클릭하시고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우는 거 마우스 번 돌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삭제. 자, 요 막대 하나만 선택하고 싶거든요. 요 막대 하나만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계열 선택. 그리고 특정 막대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요 녀석만 선택해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요소. 자, 앞에 보세요. 실제 목록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선택을 하면 나타납니다. 생산과 계열에 다 045 요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요 항목에 대해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밑에 있는 뭐 데이터 설명서 같은 경우는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말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 필요 없잖아요. 딜리트 키. 지우는 방법.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선들의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선택하시거나 표식을 클릭하시거나 그럼 이건 꺾은 계열 선택. 그리고 가장 이쪽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표식 위에 올려놓고 클릭.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차트의 종류에 따라 조금 나타나는 위치값이 좀 틀립니다. 그걸 뭐 이해 못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말아서 적당히. 자,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아니면 딜리트키 알아서 지우시고요. 자, 계열 선택 아무 계열 저는 생산과 계열 선택할 겁니다. 계열 선택 이게 1시간 안에 결국 또 안 끝나거든요. 계열 선택 그리고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차트 구성 요소 추가 어디에? 가운데 좀 할까요? 자, 이 데이터 레이블이란 건 방금 보셨다시피 뭘 표시해 주고 있죠? 자, 데이터 레이블 선택 뭘 선택해 주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선택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내용물들은 숫자 값입니다. 숫자 값. 여기 있는 숫자 값. 맞아요? 네, 숫자 값. 그럼 저것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겠다. 작업창을 열어야 되겠네요. 작업창 이슈. 그럼 여기 보면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 그래서
셀 값을 표시하겠다. 셀 값을 이거 취소하고요. 그다음 계열 이름을 표시하겠다. 항목 이름을 표시하겠다. 값을 자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이 내용들을 구분하는데 쉼표를 사용하겠다. 세미콜론을 사용하겠다. 마침표를 사용하겠다. 줄바꿈을 쓰겠다. 공백을 쓰겠다. 그다음 밑에 가면 레이블 위치를 바꾸는 게 아까 뭐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레이블 위치를 조정하는 게 옵션에도 있네요. 서식 작업창에 레이블 옵션 안에도 있네요. 원래 들어왔을 때 가운데였고 레이블 위치 구분 기호가 쉼표였고 내용은 값만 표시하는 게 우리의 내용이었죠. 요렇게.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 필요 없네요. 그러면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딜리트 키. 구성 요소 필요 없다 판단되시면 지우시면 되고. 아, 괜히 지웠네요. 자, 명령 잘못 내렸다. 실행 취소 컨트롤 Z. 죄송합니다. 컨트롤 Z 다시 되살려 놓고. 자, 글꼴 서식, 글꼴 이름. 이건 잘 아시니까 그냥 빨리 하고 합시다. 글꼴 이름.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굵게.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기본 세로 값축. 자, 세로 값축. 기본 세로 값. 보조축이 있으면 기본 세로 값축.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요. 그래서 축 옵션 갑니다. 자, 축 경계 최소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여기 세로 값축에 여기 대시로 나와 있는 이건 무슨 값을 의미하죠? 요거. 네? 숫자 값 0이에요. 그럼 왜 이 숫자 0이 안 나오고 대시로 나오죠?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떠들었는데, 원래 0이 나와야 될 자리에 대시로 나오잖아요. 표현 방식이 이상하잖아요.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럼 무슨 기능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표시 형식, 이거 액세스 할 때 또 나옵니다. 표시 형식 3일 동안 또 쉬는 사이에 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공부하세요. 그럼 다시 하셔가지고 오늘도 했잖아요. 이건 이제 표시 형식 진짜 약방이 감초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수업 끝날 때까지. 그래서 축 옵션 잠깐 접어볼게요. 밑에 보면 표시 형식 이렇게 내용이 있다니까 여기도. 표시 형식의 기능이 엑셀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핵의 표시 형식일 때 숫자 0을 대시로 나타낸다. 자, 보세요. 이걸 숫자로 바꿨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0으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아직도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손에서 놓는 순간 끝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셀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험을 어떻게든 좋은 합격 점수를 받아서 우리는 자격증을 따려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지 엑셀을 지금 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손에서 넣는 순간.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손에서 넣으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저처럼 뭐 매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하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표시 형식 바꾸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크게 그냥 그런 거만 뭐 어차피 표시 형식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체크한 거예요. 자, 축 옵션 펼치겠습니다. 내용. 자, 경계 최소는 최소값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요게 제가 어떤 값을 입력할 10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자, 여기에 작업창에서 값을 입력을 하면 아까 마무리 엔터. 자, 최대값 9000. 경계 최대값 9000 엔터. 그 다음 여기 화면상에 지금 보이시는 값들 중에 1000,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숫자 값들 보이시죠? 이 간격 보이세요? 숫자 값들의 간격.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1000. 예? 그걸 주 단위라고 그럽니다. 주 단위. 1000을 200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주 단위 값에서 선이 꺼져 있잖아요. 엔터 치면. 이 선을 뭘 한다고요? 주 눈금선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상 복구 시켜놓고. 자, 원래 이 값이 1000이었잖아요. 주 단위가. 1000값을 바꾸고 싶다. 다시 설정 눌러보세요. 기본값 상태로 바꾸고 싶다. 다시 설정. 자, 최대값 아까 8000이었죠. 기본값 상태, 원래 있던 기본값 상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설정. 자, 최소는 이 제로였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기본값 상태로 다시 설정. 뭐 이렇게. 그다음 밑으로 내려서 가로축 교차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제 우리가 가로축이라고 하는 영역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만큼. 항목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항목이라 그러고요. 구체적으로. 그다음 가로축, 정확한 가로축이 어디냐면 요 항목축 위에 보이시는 이 회색 영역이 있잖아요. 요게 가로축입니다. 이 가로축이 현재 어디에? 숫자 0값에 교차하고 있네요. 이 0값을 우리는 자동값이라 해서 어디? 최소값을 이야기합니다. 저 값도 내가 임의의 값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 가로축의 교차값을 세로축값 얼마? 1500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가로축이 세로 값축 500으로 이동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자, 축의 최대값이라는 옵션을 설정을 해보시면 밑에 있는 거. 자, 가로축이 위로 올라간다. 즉 최대값이 8000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세로 값축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로 값축은 그냥 밑에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로축이 어디에 교차된다고요? 최대값에 교차가 된다. 그러면 형태가 뒤집어지겠죠. 꼴이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동으로 옮겨 놓으시고. 자, 표시 단위라는 건 방금 보셨던 표시 형식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화면상에 보이시는 요 단위라는 게 요걸 이야기하는데 요 값들을 이야기하는데 저 값에서 보면 공세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일 때 이제 조정하는 방식, 화면상에 나타나는 이제 단위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00 하시면 세 자리 떼버리고 이렇게 1000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 1000을 뭐라 그러냐면 단위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단위 레이블.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 체크 이제 보이세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 화면 보실래요? 세로 값축 표시 단위 레이블. 자, 세로 값축, 기본 세로 값축 클릭.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성 요소를 바꾸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바뀝니다. 이렇게. 숫자값이 올려놓고 클릭하면 이렇게 세로 축 서식. 그리고 축 옵션, 지금 옵션이었죠. 축 옵션.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값을 거꾸로 하는데 이 값은 세로축 값, 지금 세로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로축 값을 이야기하는 잠깐만요. 이거 다시 원상 복구합시다. 표시 단위 없음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러면 밑에 있는 값을 거꾸로라는 건 세로축의 값이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밑에 작은 값이 위로, 큰 값이 밑으로. 요렇게. 이게 양수값일 때는 사실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쓰면 되냐고요? 영하 몇 도 같은 이런 온도, 영하 기온 같은 온도 표시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거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그 마이너스 값일 때 쓰면 효과적이고요. 확인하셨으면 값을 거꾸로 칠까 이제.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요쪽 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축 세우기 및 선에 갈게요. 아까 실선, 선 펼치시고 실선, 선 색깔, 그리고 밑에 너비, 아까 두께라 그랬죠. 그럼 어디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뀝니다. 이게요. 여기가. 이게 축의 두께입니다. 축 너비. 그러면 표시단위 표시 형식, 축값, 선 너비,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보조 세로 축값이죠. 자,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작업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숫자 값에 클릭을 하시면 해당 구성 요소의 내용이 나타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게 나왔냐면 축 옵션에 하진 않을 겁니다. 값 설정은 안 할 겁니다. 여기 요거 조정하는 거 정도. 그 다음에 표시 단위 조정하는 거. 뭐 만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겠다. 큰 의미는 없지만 확인만 해보시고요. 없어.
뭐 그런 정도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자,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죄송합니다. 가로 항목축 선택하시고, 어떻게 선택하냐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화면 여시고, 축 옵션 가시는데, 아까 제가 가로축에 여기 가 0212부터 다 045 여기를 항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 항목이 가로축, 왜, 밑으로 축 옵션 접으시고요. 밑에 레이블이라는 데 있거든요. 레이블. 에 가시면, 자, 레이블이라는 게 이겁니다. 가 012부터 다 045까지. 요 레이블의 간격, 즉, 가로축과 실제 가로축이 여기라 있죠. 그럼 요 간격이 지금 100인데 이걸 50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요렇게 사이가 벌어질 겁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100으로 바꿀까요? 엔터. 그 다음, 다시 축 옵션에 갈게요. 축 옵션에. 자, 여러분들 그 차트 보면 이 첫 번째 이 막대 같은 경우에 이게 세로 쪽에 딱 붙어서 나온 경우 보신 적이 있어요. 자주 없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회색 선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회색 선들 세로로 꺼진 주 눈금선이라고 하는 것들. 요 사이가 가로 눈금이라고 합니다. 요 간격을 가로 눈금. 요게 세로 눈금. 아까 천 단위. 요건 지금 가로 눈금이거든요. 요 사이에 뭐냐면 막대가 있고 끝끝선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위치잖아요. 저걸 세로축이라고 판단한다면 저 값들을 가로축 사이에 이렇게 이 값들이 표시가 되잖아요. 세로축 값들이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옵션을 그래서 축 위치가 가로축 기준 세로축의 위치가 이 표시된 이거 세로축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로 눈금 사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의미고요. 눈금이라고 하는 건 이 눈금에 딱 맞춰서 표시가 돼요. 아마 체크해 보시면 느낍니다. 클릭. 이렇게 눈금 사이. 눈금.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보시고 아마 어디선가 보신 경험은 있을 건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이고요. 이런 거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셨으면 눈금 사이를 설정하시고 저장 작업창은 일단 닫겠습니다. 열어두셔도 되고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어